넌 이 집에 기생하러 온 거냐?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친척 30명이 모인 제삿날, 시어머니가 제 면전에 내뱉은 말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간 동안 혼자 상을 차린 며느리한테, 아, 진짜, 의사 출신 동서랑 비교하며 기생충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몰랐죠. 제가 그 집 대출이자 큰아들 빚, 동서 카드값까지 5년 동안 혼자 막아주고 있었다는 걸. 그날 저는 그 제사상을 뒤엎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딱 3주 뒤 시어머니는 반지하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어요. 기생충 며느리가 시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익숙한지 불을 켜지 않아도 손이 먼저 냄비를 찾아요. 시어머니 박옥순 여사의 당뇨 식단, 잡곡밥에 저염 된장국, 나물 2가지. 오늘은 결혼 5주년이에요. 남편 도윤에게 저녁이라도 둘이 먹자는 말을 꺼내보리라 국을 저으면서 입속으로 연습했습니다. 6시 반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자 옥순 여사가 슬리퍼를 끌며 내려왔어요. 옥순 여사가 자리에 앉으며 된장국 뚜껑을 열더니 숟가락으로 한번 휘젓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 연주가 이번에 논문 또 냈다던데 넌 오늘도 그 회사 출근이냐?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속으로 세어보니 이런 비교가 올해 들어서만 37번째예요. 옥순 여사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숟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18배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장학금 받아가며 전문대 회계과를 졸업하고 낮에는 중소기업 격리,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죠. 이를 악물고 5년 동안 모은 5천만 원, 그 돈이 있었기에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돈의 절반 이상이 시댁 살림에 녹아 사라졌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기생충이라 불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출입카드를 찍었어요. 점심시간 회사 동기 오세라가 회사 앞 김밥집에서 제 핸드폰을 슬쩍 빼앗았습니다. 가계부 앱 화면을 들여다보던 세라가 김밥을 내려놓으며 눈이 커졌어요. 야, 이 지출 내역이 뭐냐? 시어머니 병원비에 이건 뭐야? 아주버님 대출 이자까지 네가 내고 있어?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이지연, 너 빠지면 그 집 한 달도 안 돼서 난리 난다. 네가 얼마를 퍼붓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세라가 제 손목을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흔들리는 걸 느끼며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저녁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큰동서 하연주와 남편의 형 최성준이 앉아 있었어요. 옥순 여사가 부엌 쪽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연주가 오늘 비번일에서 같이 저녁 먹자고 불렀다. 빨리 차려라. 옥순 여사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스쳐가지도 않았어요. 도윤이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결혼기념일 5글자가 그렇게 허공에 지워졌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연주는 소파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에 백화점에서 코트를 하나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옥순 여사가 부엌까지 들리는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연주는 맨날 고생하는데 당연하지. 내 카드 써. 저는 국 냄비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 카드에 이번 달 결제 대금 380만 원을
제가 메꿔야 한다는 걸 아니까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옥순 여사가 친척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어요. 큰 며느리는 의사라고 소개하면 다들 부러워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뭐라 소개하냐? 무슨 회사 경리? 입이 안 떨어진다. 성준이 껄껄 웃었고 연주는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반찬만 집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느끼면서도 입에서는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자 도윤이 침대에 걸터 앉으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하실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도윤의 원래 그래가 시어머니의 모욕을 허락하는 면죄부였다는 걸 오늘 비로소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잠든 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조용히 열었어요. 대학 시절 딴 조리 자격증과 사업계획서, 초안이 적힌 노트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빼곡히 기록해둔 시댁 재정 흐름이 화면을 채웠어요. 옥순 여사 명의 아파트 대출 이자 월 120만 원, 제가 납부. 성준의 투자 실패 비동금 상환월 200만 원, 제가 대납. 조카 영어학원비 월 80만 원, 제가 이체. 연주가 긁고 제가 갚는 옥순 여사 명의 카드 결제 대금. 격리 월급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쳐도 빠듯한 금액을 결혼 전 모아둔 적금까지 하나씩 깨가며 채워온 기록이 숫자로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순 여사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의사라 바쁘니까 제사 준비는 작은 며느리가 다 해. 그래도 뭐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시키는 거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결심했어요. 오늘 점심에 세라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점심시간 회사 앞 카페에서 세라의 눈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야, 나 요리 사업 진짜로 준비하려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올 준비도. 세라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드디어. 이지안, 네가 빠지면 그 집 진짜 한 달 안에 거덜나. 나는 내 편이야. 그날 저녁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가슴속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 차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각오였습니다. 세라에게 결심을 털어놓은 그 주말, 저는 옥순 여사의 당뇨약을 타러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약국 옆 유리문에 붙은 광고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규모 공유 주방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댁에 퍼주면서도 이를 악물고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은 비상금 통장 600만 원. 계산이 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어머니에게 마트에 간다고 둘러대고 공유 주방을 찾아갔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4개, 업소용 가스레인지 2대, 환풍기가 돌아가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머릿속으로 케이터링 메뉴를 구상하며 조리대를 만져보고 있는데 안쪽에서 된장 냄새를 풍기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거기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야? 노미경 사장, 50대 초반의 한식 케이터링 업체 대표였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미경 사장은 조리대 위 재료들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력 보여줘. 뭐든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봐. 저는 냉장고에서 시래기와 된장을 꺼내 시래기 된장찜 한 접시를 만들었어요. 미경 사장이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에 넣더니 씹는 동작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손맛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닌데 언제부터 요리한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18부터 혼자 밥을 해 먹었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미경 사장과의 인연이 시작되던 그 시기, 시댁에서는 석 달 뒤 시아버지 3주기 제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옥순 여사가 저녁 식탁에서 수저를 내려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올해는 친척을 더 불러서 크게 할 거다. 30명분 상차림에 떡 주문, 제수용품까지 싹 다 네가 준비해라. 연주가 옥순 여사 옆에서 물컵을 들며 재빠르게 말을 얹었어요. 어머니, 저 그날 학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옥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연주는 바쁘지. 지아나, 들었지? 네, 어머니. 고개를 숙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제사가 제가 이 집에서 치르는 마지막 행사가 될 거라고. 그날부터 주말마다 시댁 관련 재정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옥순 여사 명의 아파트 대출 상환 이체 내역, 성준의 빚을 제 계좌에서 대납한 송금 확인서, 연주가 옥순 여사 명의 카드로 긁은 명품 매장 결제 문자를 캡처한 것, 그리고 2년 전 옥순 여사가 서류 좀 대신 써달라며 제 신분증과 인감을 가져간 뒤 제 이름으로 몰래 받아낸 대출 3,800만 원의 서류 사본까지 하나하나를 날짜 순으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회사에서 세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세라가 김밥 한 줄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을 3개 펴보였어요. 증거는 3벌을 만들어. 클라우드, USB, 종이 출력본. 그리고 우리 남동생이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볼래? 그 토요일 오후 세라의 남동생 박준혁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준혁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직 이혼을 확정한 건 아닌데 만약을 대비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제가 정리한 재정 자료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지한 씨, 이건 단순한 시댁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신분증과 인감을 가져다가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건 분명한 범죄예요. 그동안 대신 갚아주신 금액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고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겪은 일이 단지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남의 입을 통해 확인받은 순간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주말마다 공유 주방에서 미경 사장의 조언을 받으며 케이터링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격리와 편의점 야간 알바, 저녁에는 시댁 살림, 주말에는 주방에서 메뉴 개발. 잠이 하루 4시간도 안 되는 날이 이어졌지만 공유 주방 동료들이 제 음식을 맛보고 이거 팔아야 해라고 말해줄 때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밀어주는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귀가하자 옥순 여사가 거실에 앉은 채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성준이한테 또 돈 보냈냐? 재촉 전화가 왔던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니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걸. 네, 어머니하고 대답하면서 속으로 시간표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제사 한 달 전 겉으로는 제수용품 목록을 짜고 떡집에 예약 전화를 돌렸어요. 안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마치고 미경 사장의 소개로 첫 케이터링 수주를 따냈습니다. 주말 동네 학부모 모임 30인분 한식 뷔페. 그 토요일 새벽 공유 주방에서 혼자 상차림을 완성하고 오전에 배달까지 마쳤어요.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48만 원. 저는 주방 구석 조리대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사 2주 전 준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 위임 계약서에 펜을 들었어요.
증거자료 일체를 법무법인에 맡기며 말했습니다. 제삿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준혁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제삿날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5년 동안 차린 상을 제가 직접 뒤엎으려고요. 시아버지 3주기 제삿날 새벽 3시에 부엌 불을 켰습니다. 30명분 전을 부치고 나물 5가지를 무치고 탕을 끓이고 적을 깨웠어요. 6시간 동안 옥순 여사는 한 번도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며 한마디 던졌어요. 엄마가 네가 알아서 하래. 힘들면 말하고. 힘들면 말하라는 사람이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성준 부부에게서는 저녁에 간다는 문자 한 줄이 왔을 뿐이에요. 저는 앞치마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지막 전을 뒤집었습니다. 오후 3시 친척들이 하나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옥순 여사가 현관에 서서 손님을 맞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의사라 바빠서 저녁에 온다. 이 음식은 작은 며느리가 다 했지. 뭐 그래도 이런 건 잘하잖아. 친척 고모가 옥순 여사의 팔을 잡으며 맞장구 쳤어요. 아이고 옥순아, 큰 며느리 의사라며? 복도 많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앞치마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저녁 6시 연주가 명품 백을 팔에 걸고 느긋하게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옥순 여사에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오느라 힘들었어요. 오전 수술이 길어져서. 옥순 여사가 벌떡 일어나 과일 접시를 들고 연주 앞에 놓으며 직접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우리 연주 고생했다. 어서 앉아. 친척들이 연주를 에워쌌습니다. 역시 의사는 달라. 피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연주 씨, 나중에 우리 딸 피부 좀 봐줘요. 저는 마지막 제사 음식을 상에 올렸어요. 3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눈에 담고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어요.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친척 30여 명이 거실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옥순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한껏 올렸어요. 올해 우리 큰 며느리가 교수 승진 심사 대상이래. 집안에 교수가 나오는 거야. 친척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순 여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며느리는 뭐냐? 맨날 제사 음식만 하고. 넌 이 집에 기생하러 온 거냐?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명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봤습니다. 성주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연주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핸드폰 화면을 만지작거렸어요. 30명의 친척 가운데 단 한 명도 저를 위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년이 필름처럼 스쳤어요. 새벽마다 차린 당뇨 식단, 매달 갚아준 대출이자, 성준의 빚을 대신 메꾼 송금 내역 죄송해요. 어머니를 달고 산 5년. 3초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가 새벽 3시부터 6시간 동안 혼자 차린 메인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손으로 상의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뭐 하는 거냐? 옥순 여사의 고함이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상을 뒤엎었어요. 정과 나물과 탕이 바닥에 쏟아지며 그릇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명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저는 흩어진 음식 사이에 서서 옥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5년 동안 이 집 제사, 명절, 병원비, 대출 이자, 큰아들 빚까지 전부 제가 했습니다.
기생충은 제가 아니라 이 집이에요. 옥순 여사의 입이 벌어진 채 굳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연주에게로 옮겼어요. 동서, 시어머니 카드로 긁은 명품값, 누가 갚았는지 알아요? 전부 저예요. 연주의 얼굴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침묵이 주먹보다 아팠어. 도윤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옥순 여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소리 질렀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제삿날에. 저는 이미 준비해둔 캐리어를 현관에서 끌고 나오며 돌아섰어요. 네, 능력 있는 동서랑 행복하세요. 전 이제 기생 그만하겠습니다. 도윤이 뒤따라 나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지금 이러면 어떡해.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도윤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세라에게 2글자를 보냈습니다. 나왔어. 3초 만에 답장이 왔어요. 바로 와. 방 빼놨어. 가방 안에서 미리 계약해둔 원룸 열쇠가 든 봉투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건물을 걸어 나왔어요. 그 밤 원룸 바닥에 캐리어 하나를 놓고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준혁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 공유 주방에서 미경 사장과 만나 2번째 수주권을 논의할 일정을 확인했어요. 텅 빈 방 안에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다음 날 아침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도윤의 부재중 전화 27통, 옥순 여사의 문자 1통. 당장 돌아와. 네가 뭔데 제 사상을 엎어. 저는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날 편의점 야간 알바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온전히 사업에 쓰기로 했어요. 주말까지 미경 사장과 함께 다음 수주권, 기업체 워크숍 60인분 케이터링 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지 열흘쯤 됐을 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 4번째 울림에 손이 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지안아, 엄마한테 대출 연체 문자가 왔어. 엄마 이름으로 대출이 있었냐? 있었지. 이자를 내가 매달 내고 있었으니까 당신은 몰랐겠지. 뭐? 120만 원. 매달. 5년 동안. 도윤이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 있는 줄도 몰랐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네 집 사정을 당신이 모르는 거잖아. 나한테 묻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시 견적서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3일 뒤 도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다급했어요. 지안아, 형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매달 200만 원씩 네가 대신 갚고 있었다고. 형 빚이 원금만 2억이 넘는다고. 그래. 맞아. 엄마가 난리야. 형한테 전화하는데 형이 안 받아. 나도 더 이상 받을 생각 없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세라와 함께 준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지한 씨 신분증과 인감을 가져다가 동의 없이 받은 대출 3,800만 원.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이 상황을 방치한 것도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조정 기간까지 포함하면 8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해요. 저는 5년간 모아둔 증거 폴더를 담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 캡처, 녹음 파일, 대출 서류 사본. 기다릴 각오되어 있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무렵 세라가 점심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한테 도움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거 알아? 어디서 들었어? 도윤이 우리 오빠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대. 우리 오빠가 준혁이한테 말했고, 세라가 핸드폰을 꺼내 통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도윤이 세라의 오빠에게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연주한테 이번 달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연주가 원래 시댁 재정에 관여 안 하기로 했다면서 단칼에 거절했대요. 엄마가 거실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다고.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5년 동안 내 등 뒤에 숨어서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와줄 리가 없지. 세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댁 소식이 도윤의 전화를 통해 조각조각 들려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지만 도윤이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은행에서 공식 서류가 왔어.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거야. 형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웠어. 이웃들이 다 봤어. 엄마 당뇨 수치가 올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 낼 사람이 없어. 저는 그 문자들을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회사를 정식으로 퇴사하고 사업에 매달렸어요. 주말 기업체 워크숍 케이터링을 무사히 마치고 미경 사장의 소개로 강남 쪽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진소영을 만났습니다. 진소영 대표가 제 한식 케이터링 샘플을 맛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호텔 납품도 돼. 내가 바이어 몇 명 소개해 줄게. 지안키친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지 한 달 반이 되던 날 퇴근길에 원룸 앞 골목을 돌아서는데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도윤이 저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안아, 제발 돌아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형 빚 때문에 집이 위험하대.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 말고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나야. 5년 동안 내가 무릎 꿇고 있을 때 당신은 뭘 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며 잠갔어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도윤이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있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10분, 30분, 1시간. 도윤이 느릿느릿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방 안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같은 주 도윤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형한테 전화했어. 내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간다고. 형이 뭐라 했는지 알아? 연주한테 부탁해보라고 했대. 엄마가 연주한테 다시 전화했는데 연주가 안 받았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큰아들 부부의 맨 얼굴이 이제 옥순 여사 앞에도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댁을 나온 지 2달째 되던 밤, 원룸 책상에 앉아 지안키친 사업자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매주 수주가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준혁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 완료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곧 전달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돌아갈 생각도 없었어요. 이혼 소송 서류가 도윤에게 전달된 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안아, 이혼 소송 서류가 왔어. 여기에 증거 목록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다 뭐야? 읽어보면 알잖아. 명의도용 대출, 대납 내역, 녹음 파일, 지안아. 이걸 엄마한테 보여줬어. 엄마가 난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한참 침묵하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어.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 진짜냐고. 엄마가 그때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서류 써달라고 했을 때 네가 신분증을 줬다고 그러더라. 써달라고 한 거랑 몰래 대출받은 거랑 같아? 나도 그렇게 말했어. 도윤의 숨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거칠게 들렸어요. 소장에 붙은 숫자를 하나씩 봤어. 엄마 아파트 대출 잔액 1억 2천만 원, 형 사채 잔액 2억 원, 엄마가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3,800만 원. 이걸 네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5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도윤의 목소리가 끝까지 올라가다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며칠 뒤 세라가 점심시간에 헐레벌떡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시댁의 은행에서 서류가 또 날아왔대. 어디서 들었어? 도윤이 우리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대. 대출 이자가 6개월째 밀려서 은행에서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통보했나 봐. 안 갚으면 아파트를 넘기겠다는 내용이래.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성준한테 전화했는데 또 안 받았대. 2주째 잠적이라더라. 세라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진짜 네가 말한 대로 한 달 만에 거덜났다. 같은 시기 저의 지안키친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미경 사장과 진소영 대표의 소개로 강남 쪽 기업 행사와 돌잔치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중소기업 대표의 어머니 칠순잔치 50인분을 맡았는데 그 대표가 잔치가 끝난 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 어머니가 이 갈비찜 맛에 눈물 흘리셨어요. 주변에 소개 많이 할게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소개가 소개를 불러 월 수주가 꾸준히 늘었고 저는 공유 주방 사용 시간을 늘려 계약했어요. 세라가 퇴근 후와 주말마다 와서 배달과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장에서 다음 주 메뉴를 짜고 있는데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안아, 시댁의 사채업자가 또 찾아왔대. 이번에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질렀나 봐. 누가 그래? 준혁이가 말해줬어. 도윤이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물었대. 같은 층 주민이 경비실에 신고했고 이웃 세 가구가 복도에 나와서 다 봤다더라. 저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목숨 걸어온 체면이 동네에서 먼저 깨진 거네. 도윤이 도착했을 때는 아줌마 한 분이 최신의 집비 때문에 난리를 하고 수군대고 있었다더라. 세라가 혀를 찼습니다. 그 다음 주 세라가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세라의 병원 쪽 지인이 직접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지안아, 시어머니가 연주 병원까지 찾아갔대. 병원까지? 로비에서 연주 팔을 붙잡고 매달렸나 봐. 연주야, 제발 도와다오.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근데 연주가 주변 눈치 보면서 시어머니 손을 떼어내고는 그동안 시댁 살림은 지안 씨가 다 하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하더래. 저는 조리대 앞에서 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예상대로네. 시어머니가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연주 뒷모습 바라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더라. 5년 동안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큰 며느리한테 그 꼴을 당한 거지. 세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근데 너 팔순잔치 거는 어떻게 됐어? 저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세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미경 사장에게서 온 연락, 최 씨 가문 큰어르신 최만석 옹의 팔순잔치 케이터링 의뢰건이었어요. 이건 내가 따낼 거야. 세라가 화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거 시댁 가문 행사 아니야? 맞아. 어머니가 평생 자기 자리라고 여기던 무대야. 세라가 핸드폰을 돌려주며 팔짱을 꼈어요. 이지안, 너 진짜 대단한 년이다. 잔치에 케이터링 업체를 고르는 건 큰어르신의 장손 최태호가 맡고 있었는데 미경 사장의 오랜 거래처였어요. 미경 사장이 최태호에게 저를 추천했고 시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시식 당일 저는 전통 한식 상차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준비해 최태호를 포함한 어르신 4분 앞에 내놓았어요. 첫 수저를 뜬 최태호가 잡채를 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잡채 맛이 우리 할머니 잡채 맛이야. 올해 잔치는 이 사람한테 맡기자. 그 자리에서 수주가 확정됐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목숨 걸어온 무대에 저는 지안키친 대표 이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팔순잔치 수주 소식을 받은 그 저녁 세라와 작업장에서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조용히 부딪혔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잔치상에서 그 사람들은 저를 기생충 며느리가 아니라 사장님으로 부르게 될 거라고. 팔순잔치 당일 아침 지안키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파트타임 조리 보조 직원 3명과 함께 200인분 한식 상차림 세팅을 시작했어요. 입구에 케이터링 지안키친 대표 이지안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가문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연회장에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오후 2시 최 씨 가문 친척 200여 명이 속속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 안 칸막이 틈으로 연회장 입구를 지켜봤어요. 옥순 여사가 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수개월 새 10kg는 빠진 듯 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패딩 점퍼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가문 경조사만큼은 최 씨 가문 안주인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온 거예요. 저는 칸막이에서 한 발 물러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회 식사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이 갈비찜 누가 한 거야? 호텔에서 먹는 것 같다. 이 잡채 맛 좀 봐. 옛날 종갓집 잔치상 맛이야. 칭찬이 테이블마다 번졌습니다. 장손 최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올해 할아버지 팔순잔치 음식은 지안키친 이지안 대표가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주방 문을 열어 연회장으로 나섰어요. 200명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맨 앞줄에서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옥순 여사였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며느리가 자기 가문의 잔치에 사장님으로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한 옥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친척 고모가 옥순 여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사장님 혹시 도윤이 아내 아니야? 주변 친척들의 고개가 일제히 옥순 여사에게로 돌아갔어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마이크 없이 목소리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지안키친 대표 이지안입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회장에서 대화가 삽시간에 퍼지는 게 칸막이 너머로 들렸어요.
옥순이가 쫓아낸 작은 며느리가 사장이래. 그 애가 이 음식을 다 한 거야? 그러고 보니 매년 제사 음식도 걔가 했잖아. 옥순 여사는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옥순 여사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옥순 여사의 손이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안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일부러 이런 거지. 나를 망신 주려고. 저는 조용히 손목을 빼며 옥순 여사의 눈을 마주봤어요. 어머니, 저는 제 사업을 한 것뿐이에요. 망신은 어머니가 스스로 하신 거고요. 옥순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더 있어요.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가문 어르신들과 친척 30여 명이 포함된 방이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파일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연주가 옥순 여사 명의 카드로 결제한 명품 매장 내역서 4,700만 원. 성준의 투자 빚을 제가 대납한 이체 확인서 7,200만 원. 옥순 여사가 제 신분증과 인감을 가져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 서류 3,800만 원. 그리고 제가 5년간 시댁에 쓴 총 금액 명세서 합계 2억 1,500만 원. 채팅방 알림이 연쇄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옥순 여사의 핸드폰도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옥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연회장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어르신들과 친척들이 채팅방에 올라온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성준이가 빚이 이렇게 있었어? 연주가 시어머니 카드로 명품을 이만큼이나? 옥순이가 며느리 신분증 가져다가 대출을 받았다고? 옥순 여사가 5년간 세워놓은 의사 큰며느리, 금융인 큰아들이라는 가문의 허울이 200명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준에게도 여파가 즉각 닥쳤어요. 자료에 드러난 성준의 투자 내역 가운데 일부가 불법 업체를 통한 것이었는데 채팅방을 본 친척 중 같은 업체에 돈을 넣었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준이한테 소개받고 투자했는데 나도 피해자야.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연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 성준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연주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 정리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세라와 단둘이 작업장 앞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땄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저는 말했어요. 5년 동안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보여드렸다. 세라가 제 어깨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지안.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이혼 소송이 남았거든. 팔순잔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다음 주 세라가 작업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안아, 준혁이한테 들었어. 은행이 시어머니 아파트 경매를 법원에 신청했대. 경매? 법원에서 경매 결정 통지서가 시댁에 도착했다더라. 아파트 등기부에 경매 기록이 올라갔고 저는 조리대를 닦던 행주를 내려놓았어요. 60평생 우리 집이라 불렀던 공간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세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도윤이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막을 방법이 없냐고 물었는데 밀린 이자를 한꺼번에 갚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대. 시어머니가 성준한테 도윤한테 번갈아 전화하면서 울부짖었다는데 둘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성준에게 사태가 급격히 돌아갔어요. 이 소식은 준혁 변호사가 직접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지안 씨, 팔순잔치에서 공개된 자료를 본 친척분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성준 씨가 소개한 투자처가 불법 업체였고 그 친척분도 거기에 돈을 넣었던 거예요. 최성준 씨가 사기를 도운 혐의로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잠적해 있던 사람이 나오긴 할까요? 출석 통보를 무시하면 더 불리해지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금융권에 알려지면 재직 중인 증권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준혁 변호사의 말대로였어요. 며칠 뒤 세라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성준은 결국 경찰서에 출석했고 이 사실이 증권사에 알려지면서 바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마저 잃은 거예요. 성준의 소식은 연주에게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라의 병원 쪽 지인이 또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아나, 연준의 병원에서 난리래. 동료들 사이에서 하연주 남편이 사기로 경찰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환자들한테까지 온라인으로 소문이 돌았나 봐. 진료 예약 취소가 하나둘 늘고 있대.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연주가 5년간 쌓아 올린 완벽한 의사라는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며칠 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연주가 형한테 이혼하겠다고 전화했대. 형이 매달렸는데 연주가 우리는 진작에 남이었다고 끊어버렸어. 엄마가 연주한테 전화해서 카드값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더니 연주가 어머니가 아끼신 건 의사 며느리라는 이름이지 저가 아니잖아요. 라고 했대. 엄마가 전화기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시댁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이 가정법원에서 제2혼 소송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조정 자리에서 5년간의 증거를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시어머니 폭언 녹음 파일, 제 신분증과 인감을 가져가 몰래 받은 대출 서류, 시댁에 대납한 내역 2억 1,500만 원. 도윤 쪽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위원이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옥순 여사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기생충, 할 줄 아는 게 없는 년. 조정위원이 재생을 멈추고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조정 불성립합니다. 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법정 복도로 나오자 도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지아나, 진짜 이혼해야 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맞서지 못한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다시 시작하자. 저는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5년 동안 내가 올 때 당신은 엄마가 원래 그래라고 했어. 당신 침묵이 주먹보다 아팠다고 말했을 때도 당신은 고개를 숙였잖아. 나도 이제 고개 숙이는 거 그만할래.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도윤이 벽에 기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한 돈 문제 재판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순 여사가 제 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 3,800만 원은 옥순 여사가 전부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고 성준이 빚을 제가 대신 갚아준 7,200만 원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미 아파트 경매가 진행 중인 옥순 여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준에게 이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경매가 마무리되고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준혁이한테 연락했대. 반지하 원룸 구에서 이사한다고. 시어머니 짐 정리하는데 연주랑 같이 찍은 액자가 있었나 봐. 이사업체 직원이 그걸 떨어뜨려서 유리가 깨졌는데 시어머니가 깨진 액자를 끌어안고 아이고 아이고 하셨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지 약 1년이 되어 가던 무렵 최종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방관을 인정하며 저에게 유리한 재산 나눔과 위자료를 확정했어요. 법원을 나서는 저에게 준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지한 씨. 법원 로비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5년 전 최 씨 가문 며느리가 됐던 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이지안으로 돌아온 얼굴이었어요.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도윤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엄마한테 말했어.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한 거라고. 지안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에 망했다고. 엄마가 반지하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넉 달 뒤 강남 이면도로에 위치한 40석짜리 공간 앞에 섰습니다. 지안 키친이라는 간판이 올라가는 걸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봤어요. 1년 반 동안 케이터링 사업으로 모은 돈과 이혼 위자료를 합쳐 마련한 제 이름 석자가 걸린 첫 번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경 사장이 축하 화분을 들고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지안아, 화분 놓을 데가 어디야? 입구가 좋겠지? 진소영 대표가 뒤이어 식자재 박스를 실은 트럭을 세우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첫 납품분이야. 선물이니까 사양하지 마. 세라가 계엄 리본을 입구 기둥에 묶다가 매듭이 풀려 다시 묶으며 코를 훌쩍였어요. 이지안, 내 이름 석자가 간판에 붙는 날이 오다니. 울지 마. 리본 매듭 풀린다.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세라가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텅 빈 레스토랑 홀에 혼자 앉았어요. 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객 한 명 없이 시댁 식구만 앉은 식장에서 옥순 여사가 친척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돈도 없고 축의금도 없고 이래서 고하는. 그날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한테 인정받겠다고. 지금 이 레스토랑 의자에 앉아 있는 저는 그때의 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겠다고 이 공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레스토랑 앞에 축하 화환이 줄지어 도착했어요. 미경 사장, 진소영 대표, 세라, 준혁 변호사, 공유 주방 시절 동료들까지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홀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려고 숨을 들이쉬는 순간 입구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옥순 여사였습니다. 도윤의 부축 없이 혼자 구겨진 패딩 점퍼 차림으로 레스토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손님들 사이를 지나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옥순 여사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안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른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작은 며느리, 네, 그년. 그렇게만 불렀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옥순 여사의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이제야 알았다. 옥순 여사가 레스토랑 입구 바닥에 앉아 대성통곡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옥순 여사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생충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옥순 여사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 알아. 네가 전부 한 거 알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알아주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돌아서서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옥순 여사가 돌아간 뒤 오픈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며 감탄하는 사이 저는 주방에서 묵묵히 프라이팬을 잡았어요. 미경 사장이 주방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지아나, 손님들 반응 봐. 석 달 안에 예약 꽉 찬다. 저는 프라이팬을 들고 서서 연기와 소리와 열기가 가득한 이 공간을 둘러봤어요. 이 주방이 오롯이 제 것이라는 사실에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픈 한 달 뒤 지안키친은 맛집 블로그와 입소문을 타고 예약이 꾸준히 늘었어요. 미경 사장과 케이터링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라가 장부를 넘기다 말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 이제 진짜 사장이다. 대표 이지안. 기생충이 대표됐으니 꽤 출세했네. 세라가 장부로 제 팔을 탁 쳤습니다. 야, 그 단어 이제 쓰지 마. 저는 웃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웃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저녁, 영업을 마치고 홀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에 오늘 도착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도윤의 손글씨였어요. 지아나,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다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때 왜 입을 열지 못했을까를 매일 후회하며 산다. 저는 편지를 한번 읽고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영업을 마치고 홀을 정리하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손님이 남기고 간 거예요. 테이블 위 쪽지를 건네받았어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먹여본 사람의 손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었습니다. 5년간 30명분 제사상을 차리고 시댁 식구 입맛을 맞추며 갈아 넣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시간이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남이 아닌 제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시어머니가 반지하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던 그날, 저는 제 이름이 적힌 간판 아래 서 있었어요. 5년 동안 기생충이라 불렀던 며느리가 사장님이 됐고, 능력 있다던 동서는 도망쳤고, 자랑스러운 큰아들은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의 편지가 왔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어떤 손님이 쪽지를 남기셨더라고요. 누군가를 오래 먹여본 사람의 손맛이에요. 아, 그 한 줄에 5년이 쓸모없지 않았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생충은 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을 지탱한 건 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